안녕하세요 여러분, EDMRC 강사 피터 쟁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IELTS 실전 모의고사 책자에 있는 아카데미 라이팅 타스크 1 바 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는 페이지 넘버 수가 26페이지이고요. 자, 같이 한번 오늘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이 바 차트를 접근하기 전에 일단 포맷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죠. 서론입니다. 자, 서론은 어떻게 쓰냐면 paraphrasing the question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paraphrasing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어진 문제를 내가 쓴 것처럼 다시 기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차트나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잘 읽고요. 해석을 한 후에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쓴 것처럼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유의사항이 바로 설명하세요 type of graph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등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오늘 바 차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the bar chart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타입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two axes of graph, 이 그래프에 대한 X축과 Y축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이 서론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파트로는 overall tr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summary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라이팅을 쓸 때 실제로는 기, 승, 전, 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여기는 기, 하지만 이 overall trend는 사실 결 파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이 이 기 바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오버롤 파트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오버롤 트렌드는 바로 전반적인 또는 가장 두드러지는 트렌드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유의사항은 뭐냐면 넘버하고 피겨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절대는 아니지만 다시 얘기해서 이 자세한 사항이 이 오버롤 트렌드에 들어가지 않고요. 약간의 빅픽처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이 바디, 본론 파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오버롤 트렌드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키 트렌드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 차트가 변화가 많이 있다 또는 상승 그런 추세를 보여준다 등등등 그런 추세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 바디 1인데요. 가장 두드러진 데이터의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게 되는 것이 바디 1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디 2, 남은 부분들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파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서론, 결 파트지만은 썸머리 파트예요. 오버롤 트렌드, 바디 1, 2 이렇게 순서를 정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오버롤 트렌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감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쓸 때 주어진 시간은 사실 1시간 안에 타스크 1, 2를 해야 되잖아요. 타스크 1 또는 어떤 분들은 타스크 2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는데 시간 분배상 실패했을 경우에 시간이 없어서 쓰다 만 경우 그럴 경우에 오버롤 트렌드가 맨 마지막에 있다라는 그런 연습으로 하신 분들은 시간이 없을 때는 오버롤 못 쓰고 지나가겠죠. 하지만 바디 2 이런 식으로 다시 서론 오버롤 바디 1, 2로 연습하신 분들은 시간이 없더라도 서론과 이 오버롤 트렌드는 쓰셨겠죠. 그런데 남은 부분 두 번째 본론 파트 끝자락 부분은 못 쓰시겠는데 이 두 개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오버롤 트렌드가 서론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더 그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포맷을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자,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6쪽에 있는데요. Running Task 1 읽어보겠습니다. 자, you should spend about 20 minutes. 자, 20분 정도 이것을 갖다가 사용해서 이 바 차트를 분석 후에 150자 이상을 쓰게 되는데요. 읽어볼게요. 문제가 The 차트 아래에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자, 가장 파퓰러한 코스예요.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코스에 대해서? 자, 어드미션입니다. 어드미션은 뭐냐면 입학이죠. 등록. 다시 얘기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인기 많은 코스에 몇 명이나 이렇게 등록을 했는지를 보고 있고요. 어디서입니까? 바로 UK죠. UK
universit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K에 있는 대학교들인데 여기서 잠깐 UK를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이 여기다가 UK 하니까 브리티시 아닌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잘못된 그런 해석입니다. UK는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래서 몇 개의 나라들이 이렇게 포함된 거기 때문에 혹여나 이 UK를 갖다가 브리티시로 바꾸시는 분들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도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2007년도하고 14년도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 요거는 사실 퀘스천이고요. 얘는 뭐냐면 얘는 바로 인스트럭션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인데요. 읽어볼게요. 자, summarize information. 이게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 별표하길게요. 자, summarize information. 정보를 요약하세요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은 요약 부분. 우리 포맷에서 봤을 때 썸머리가 어디 있었죠? 바로 두 번째 파트 오버롤 트렌드에 있었습니다. 그 파트가 매우 중요함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메인 피처를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고르거나 이렇게 리포트를 해라라고 돼 있고요. 이 메인 피처에 대해서도 지금 비교하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첫 번째, 이 주어진 정보를 요약하고요. 그리고 중요 부분들을 뽑아내서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바 차트를 보시게 되면 Admissions on UK University Courses 2007입니다. 2007년도에 영국 대학교 코스의 등록 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과목들이 지금 전공이 법, 심리학, 그리고 프리클리니컬 메디신 의학 과목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 간호,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등등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7년 후에는 바뀐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 차트가 나왔을 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접근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접근법 첫 번째, 자, 문제 우리가 아까 봤었던 단어 중에 admission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admission 단어는 바로 등록, 입학이란 건데요. 이런 단어를 문제에서 포착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는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이한 점. 자, X축과 Y축을 보면서 특이한 점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IELTS 문제에서는 그냥 매우 쉽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함정을 꼭 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분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이게 그래프나 차트가 나왔을 때는 바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러한 것은 많이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생각을 했을 때 또는 분석이 안 될 때 다른 각도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답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두셔서 저랑 오늘 같이 한번 이 3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4번 플랜 짝인데요. 우리 라이팅 물론 150자 이상으로 써야 되긴 하는데 약간의 그런 플랜을 짜고 들어가는 것이 그래프의 우리가 그래프 분석함에 있어서 그런 순서를 먼저 정하고 가는 게 일단은 계획성 있고 좋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dmission이라는 단어는 사실 입학수인데요. 또 다른 단어는 무슨 얘기를 쓸 수 있냐면 자, 등록수, enrollments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admission을 paraphrasing 할 때 enrollments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number of students who enroll 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숫자인데 어떤 학생들입니까? 등록을 한 학생들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dmissions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의어 그런 걸로 유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한 점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가 가로를 써놨습니다. X축, Y축을 대충 보면 안 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살짝 보실게요. 도대체 X축과 Y축이 뭐가 다르길래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페이지 26페이지 저걸 보시게 되면 이 과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Y축 쪽에는 number of admission이 돼 있어요. admission 보면 간단하게 로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9만 명 정도가 돼 있다고 하는데 7년 후에 로가 지금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로에 대한 등록수, 입학생 정원이
반으로 줄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y축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이쪽에 0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보다 여기가 이 단위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다 보면은 어차피 9만으로 시작했던 것이 7년 후에는 보세요. 로는 몇 만입니까? 바로 10만이에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바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X축이 지금 많이 다양해졌고 Y축의 단위조차 지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충 보면 안 되고요. 이러한 상황을 지금 포착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바 차트를 가지고 나는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트를 만났을 때 가장 쉽게 분석하는 방법 또는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분석이 안 될 때, 오늘의 사실 메인 포인트이긴 한데요. 분석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증감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6가지 과목에 그 다음에 등록수를 연도마다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보고 그리고 그런 큰 폭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써봤어요. 서브젝트, 법, 심리학 등등 6가지 있고요. 2007년도에는 9만 명의 등록수가 이렇게 아까 우리 차트에서 봤을 때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9만에서 5만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2014년도로 넘어갔을 때도 계산 그런 것 숫자를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 것은 뭐냐면 증감 표시를 해볼게요. 증감 표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고요. 지금 플러스 10,000명, 20,000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중에서 널싱 파트가 4배나 올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에요. 다시 보실게요. 아까 요걸 봤을 때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이처럼 증감 표시를 하면서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우리에게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뭐가 확 들어옵니까? 바로 전체적인 트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트렌드는 바로 모든 것이 다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써보겠습니다. 자, 모든 학과의 등록이 다 증가하였고요. 간호학과가 가장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합니다. 여기서 이 전체적인 트렌드는 모든 학과가 증가한 거고 간호학과가 4배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간호학과가 가장 큰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트렌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영어로 써본다면 모든 학과의 등록이 증가하였다. The admission, 우리 문제에 있었던 등록 수입니다. 이 등록 수가 어디에서 모든 코스예요. 6가지 코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6개의 개수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모든 코스라고 우리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모든 코스의 등록 수가 증가했다. 자, increase 됐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증가되었다 해가지고 admissions 해서 수동태로 were increase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죠? 네, 많습니다.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IELTS Writing Task 1 우리 차트나 그래프 분석할 때 수동태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단어 일단 3개만 외워보세요. 다시 반복할게요. 자, 수동태 다시 IELTS Writing Task 1에서 수동태 be 플러스 pp 형태 뭐뭐가 되다 하죠. 이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용하면 문법적으로 틀리는 그 3 단어가 뭐냐면 바로 change란 단어 있고요. increase 그리고 decrease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3가지만 알아도 충분해요. 자, 뭐라고요? 3가지 단어가 change, increase, decrease 얘는 절대로 수동태가 될 수 없다. 그럼 바로 능동태로 가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장 보시게 되면 이 등록수는 모든 코스의 등록수는 증가해왔다라고 능동으로 돼 있습니다.
수동태가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이들이 혼자 이렇게 자동사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이 타스크 1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태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중요한 트렌드가 뭐였습니까? 간호학과가 가장 큰 변화를 주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4배입니다. 자, 영어로 써본다면 가장 큰 변화 nursing course입니다. 간호학과가 뭐 주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가졌다라고 해볼게요. 이 코스 자체가 the most dramatic change죠. 가장 드라마틱한 change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여기서 풀 스탑을 딱 찍고 나서 멋있게 기다립니다. 잘 썼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 뒤에 in the figure가 없다라고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간호학과가 가장 큰 변화를 가졌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이 in the figure가 없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간호학과의 등록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장만 읽었을 때 너싱 코스에 대한 커리큘럼 무슨 뭐 건물 이렇게 뭐 교육 과정 그런 게 바뀌었나? 약간의 애매모호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뒤에다가 in the figure를 넣어주셔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등록 숫자, 이 수치다라고 데이터 수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바로 뒤에 in the figure를 넣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들이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분석을 살짝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모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The admissions in all courses increase. 그리고 간호학과는 가장 큰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썸머리 파트가 되는 겁니다. 썸머리.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IELTS 라이팅 타스크 1에서 포맷을 보시게 되면 서론이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오버롤 트렌드가 두 번째 있었는데 그리고 바디 1, 2잖아요. 이 두 번째 파트 되는 것이 바로 이 썸머리가 들어가는 오버롤 트렌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오버롤 트렌드가 바로 썸머리가 되고요. 이 전체적인 트렌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트렌드가 되고 그리고 라이팅 쓸 때는 썸머리가 되면 알 수 있고요. 이 문장 우리 읽었는데요. 이 문장이 썸머리가 되려면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앞쪽에 자 오버롤 단어 하나만 붙이면 바로 썸머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오버롤이라는 접속사가 시험관에게 나는 지금 썸머리 쓰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 및 썸머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포맷을 보시게 되면 서론 지금 제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쳐놨죠. 오버롤 트렌드 지금까지 전체적인 트렌드를 알아봤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파트 자 플랜 짜기 별 2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플랜 짜는 것은 여러분들이 라이팅 이 타스크 1을 마칠 때 이 행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이런 플랜을 어떻게 짤까 저랑 한번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플랜 짜기 아까 우리 만들었던 이 표를 기본으로 해서 플랜을 짜볼 건데요. 가장 빠르고 쉽게 바디 플랜 짜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론은 이제 문제를 바꿔주는 거고요. 썸머리는 아까 했고 이제 바디 1, 2를 해야 되는데 뭘 먼저 써야 할까? 지금 우리의 주어진 연도는 지금 2007년도와 14년도 두 연도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믹스를 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2007년도는 오케이 바디 1, 2014년도는 바디 2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 차트나 뭐 그런 그래프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좀 쉽게 간단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바디 1은 2007년도, 바디 2는 2014년도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바디1 가겠습니다. 바디1 보면 이제 2007년도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유의할 점 바로 하이스트와 로이스트를 찾습니다. 찾아볼게요. 하이스트, 자, 9만의 등록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넘버1이죠. 그 다음에 로이스트가 5만입니다. 5만인데요. 일단 그걸 찾았는데 그 다음 뭐라 할까요? 자, 순서를 정하되 다른 연도에서 설명될 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의사항인데요. 자, 이처럼 한번 순서를 정하되, 순서는 여러분 가장 높은 거에서 가장 낮은 그러한 수치로 이렇게 가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유의할 것은 뭐냐면 다음 연도에서 설명될 것들이 또 있다면, 존재한다면 사실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중복을 피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바디1에선 여러분 2007년도에 대해서 Law, Psychology, Preclinical Medicine, Design, Nursing, Computer Science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만 지금 바디1에서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순서대로만 쓴다면 이 뒤쪽에 중복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순하게 이 수치가 이 순서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단순한 나열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나열. 자, 우리가 이 IL7 라이팅 타스크 1을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나열이 아니고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쓴다는 것은 사실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증감변에서 중요한 것들이 더 많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마 차트에서 2007년도하고 14년도 두 개 연도의 그러한 변화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석할 그런 클루가 뭡니까? 바로 변화된 것들이죠. 따라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할 말이 더 많아요. 사실은 여기는 기준점이 되죠. 기준점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준점에서 얼마만큼 변했는가, 또 얼마만큼 큰 폭으로 낮은 폭으로 변했는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있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널싱이 4배로 우리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2014년도에 첫 번째로 나와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이유는 일단 2007년도에서 로가 넘버 1이었음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7년 후에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보면서 동시에 증감을 봤더니 4배나 올랐대요. 따라서 얘네가 2014년도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요. 따라서 첫 번째로 얘기할 포인트는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2014년도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은 매우 비슷한 것들이 많죠. 10만이 지금 세 전공이 있는데 이걸 보기보다는 사실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이 얼마나 많이 됐는가를 살짝 볼게요. 따라서 널싱 코스가 4배가 증가를 했다면 이 디자인 코스 같은 경우는 3만이 증가를 했네요. 3만. 이 수치상으로는 3만이 증가했기 때문에 두 번째 디자인 코스가 3만 증가했다.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널싱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큰 숫자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지금 25,000명의 등록수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잘 봤더니 잘 보세요. 5만에서 75,000. 자, 여러분 5만을 갖다가 2분의 1로 나눠보면 몇 명이죠? 바로 25,000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5만에서 반 나눴던 25,000이네요. 더했더니 25,000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것이 바로 50%가 증가를 한 상태로 알 수 있는데요. 저 써놨습니다. 50% 증가를 했어요. 자, 수치적으로는 사실 디자인 학과가 7년 사이에 많은 증가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 퍼센테이지 비율상으로는 디자인 사실 볼까요? 비율상으로 이 3만이 올라온 거는 한 50%
이상 올라갔다고 할 수 없죠. 50% 이하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사이언스 50%가 증가한 것은 사실 널싱에서 4배 증가했던 거 그 다음으로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순서를 바꿀 필요는 없고요. 디자인 말한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50%가 증가했고 사실 디자인보다는 더 큰 폭으로 했다 비율상으로 라고 하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compare,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얘 얘기했죠? 얘기했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 이만입니다. 올라간 게 있는데 잘 보면 네 번째 파트가 law하고 psychology로 했습니다. 이 증감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이게 더 많이 됐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2014년도로 같은 숫자로 마감하게 됩니다. 뭐 중요도를 따지기보다는 약간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이한 그러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일단 우리가 중요한 그런 분석 포인트로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우 사이콜로지가 이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다음에 등장을 하는 그런 포인트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일단 같은 수치로 마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안 한 부분이 바로 프리클리닉 메디슨인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특이성이 없어요. 뭐냐면 그냥 혼자 알아서 10,000 정도의 등록수가 증가한 거 말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요.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디 1에서 있었던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고 나서 2014년도 바디 2에서 이렇게 말했더니 뭔가 좀 중복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뭡니까? 바로 널싱이 4배, 바디 1에서 이미 널싱을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얘는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6만에서 2만, 24만 원 늘었다라고 얘기할 때 둘 다 이 수치가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널싱 코스가 2014년도에 2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숫자의 4배였어요 라고 하면 6만 원 사실 필요 없어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바디 1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바디 1에서 빼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같은 경우는 3만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는데 요 파트도 우리가 3만을 증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두 숫자 중에 하나만 있으면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입니까? 5번째죠. 프리클리닉도 마찬가지로 7만에서 8만 가장 이렇게 좀 늘어난 그러한 포인트를 얘기해 줄 때도 할 말이 가장 많이 없는 것도 사실 바디 1에 중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복되는 걸 뺀다고 하면요. 자, 여기가 바디 2가 아니라 바디 1이죠. 네. 바디 1에서 우리가 썼던 겁니다. 이 포인트가 여기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뺄 것은 바로 이 세 전공을 빼면 우리가 할 얘기는 바로 로 얘기하고 사이콜로지 얘기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얘기를 하면 2007년도에 대한 바디 1 패러그래프는 마치게 되고요. 나머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2014년도에 변화되어 있는 것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갑니다. 따라서 플랜을 짜보면 바디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된 것들 빼는데 자, 이 4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4번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디 1에서 사실 주인공이에요. 이게 2007년도에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는 넘버 1, 넘버 2인데 설명을 일단은 자세하게 해줄 예정이었죠. 왜냐하면 얘네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특이점 뭐냐면 2014년도에 왔을 때 10만 학생 수가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 말고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따라서 얘네 둘이를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바디원에 이 법학과랑 심리학과가 9만 명이 왔습니다. 8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세컨 바디 패러그래프 와가지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법학과랑 심리학과랑 7년 후에 똑같은 10만 명의 등록수가 왔습니다라고 서로 떨어뜨려서 말하기가 너무 애매한 겁니다. 차라리 이 중요한 부분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 4번을 갖다가 다시 바디 1으로 옮겨서 얘네 둘을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똑같은 숫자 10만으로 늘었습니다라고 하고 말아버리면 우리가 두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법학과하고 심리학과에 대해서. 따라서 이 4번도 마찬가지로 바디 1으로 옮겨주세요. 따라서 쓴다고 하면 자 플랜 정리하겠습니다. 바디 1에서는 법학과가 9만 명이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콜로지가 8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는 기준이기 때문에 나열이 가능해요. 일단은 그런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포인트는 그냥 쓰세요. 하지만 두 번째로는 얘를 8만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얘는 분석이 아니라 바로 나열이겠죠. 따라서 9만하고 비교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날까 뭐 그런 걸 살짝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이콜로지는 이 로 법학과보다 10,000명의 학생이 덜 왔다라고 하면 8만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둘 다 언급이 된 상태에서 7년 후 2014년도에는 둘 다 똑같은 숫자 the same number가 되겠죠. 똑같은 숫자 10만 명으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학과랑 심리학과에 대해서는 맞춰주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5만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얘가 가장 적은 수의 그러한 학생들이 등록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로를 처음에 얘기할 때 더 하이스트 넘버 최고 최저치는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잊지 마시고 써주는 거고요. 정리한 대로 바디 1에는 1, 2, 3, 4 로 사이콜로지 그리고 7년 후 마지막으로 the lowest 컴퓨터 사이언스가 5만 명으로 등록을 하였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잡아주면서 바디 1을 마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바디에 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가장 큰 그러한 숫자 nursing 파트를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수치상으로 두 번째로 증가한 것이 바로 디자인 코스 수치상으로는 아니지만 비율상으로 많이 두 번째로 많은 증가폭을 보여줬던 컴퓨터 사이언스가 세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가장 특이성이 없습니다. 자, 프리클리닉 파트 단순하게 10,000명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바디 1, 2를 걸쳐서 이 전체적인 분석을 다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에서 맨 마지막 나오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가장 중요하지 않은 파트를 이 두 번째 바디 패러그래프의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도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맨 위에 나오겠죠. 그런 느낌으로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테스트 1 IELTS 라이팅 타스크 1 바 차트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